5월 14일 월요일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욕 증시가 혼조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JP모건의 파생 상품 투자 손실 여파가 전반적으로 증시 분위기를 흐렸지만 미국 소비 지표 개선이 이를 만회시켜줬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내렸지만 나스닥 지수는 소폭 올랐습니다. 유럽 주요 증시는 장 초반 부진을 딛고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의 소비지표 호전 소식이 투자 심리를 끌어올렸는데요. 영국이 0.57%, 독일이 0.95% 올랐고 다만 프랑스는 0.01% 하락 마감했습니다. 한중일 3국 정상은 세 나라 간 자유무역협정 FT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연내 개시하기로 했으며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 보장 협정도 체결했습니다. 지식경제부는 7월 1일부터 도시가스 요금 부과 기준을 현재 부피에서 열량 단위로 개편하는 내용의 도시가스 열량 거래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 예감 박미라입니다. 유럽의 불안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예기치 못했던 JP모건의 악재가 이어지면서 힘든 하루하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금요일 국내 코스피 지수가 1% 넘는 하락세를 보이면서 1910선까지 내려오면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혹시나 하고 믿음을 가졌던 투자자분들의 한숨소리가 이곳까지 전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저희 굿모닝 대박 예감 2부 전문가분들이 1950이 무너지면 더 큰 하락이 나올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또 오늘은 어떤 전략 말씀해 주실지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2부 첫 순서 신창원 대표의 증시타파로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네, 청송촌놈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 시작하겠습니다. 대표님 화상으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국 시청자 여러분 주말 잘 보냈습니까? 박미란 그님 잘 보냈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대표님은요? 예, 잘 보냈습니다. 예, 자, 주말 잘 보내셨다니까 또 이렇게 힘을 얻어서 오늘 하루도 증시 전망 잘 부탁드려보겠습니다. 먼저 지난 금요일장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1917포인트까지 지수가 내려왔더라고요. 예, 금요일 증시 이미 예상했는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1920포인트, 글쎄요,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진짜 1920포인트를 내려왔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 때 수익률을 말하다 해서 항상 말씀드렸지만, 1920포인트에서 이제 여기 그 200일 이평 자리에서 주가가 올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진짜 와버리니까 저도 조금 당황스럽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간 주가가 이제 그 썩어도 준치인 그 60일 이평, 120일 이평을 과감하게 이제 하방 이탈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봐야 될 것이냐, 과연 이제 120일 이평을 다시 복귀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주에 이제 120일 이평을 복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번 주 지금 이제 1917포인트니까 이번 주는 한 30포인트 정도 고점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장 자체가 아직까지 이제 급락하기는 시간이 조금 이른 그런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그 60일 이평과 120일 이평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00일 이평 이렇게 봤을 때 일단 이격 자체가 이제 워낙 이쪽 부분에 이격이 큽니다. 크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제 어쨌든 간 한번 쉬어가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쉬어가면서 그러니까 상승으로 하락에서 하락장에서 이제 쉬어가는 장은 상승이겠죠. 상승하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기다 여러분 보다시피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집게형이 굉장히 세게 뾰족한 칼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자리에서는 장은 조금 하방 이탈하기에는 조금 아직까지 시간 좀 필요한 그런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은 장 자체는 이번 주는 어느 정도 강세를 한번 보이지 않을까. 제가 생각에는 120일 평을 다시 터치하는 그런 장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통스럽지만 투매에 동참하는 것보다는 혹시 현금화가 있으면 저점에 주식을 한번 바라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지지난주 과거는 뭐 중요치 않습니다만은 MACD가 골드 났을 때 연속적인 골드가 필요하다가 이렇게 했는데 연속적인 골드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오늘 또 이제 오실레이터가 과연 이제 줄어드느냐 안 줄어드느냐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실레이터만 줄면은 장 자체는
굉장히 이제 조금 반등을 크게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워낙 MACD가 침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침체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주가는 반등을 추가적으로 하락은 조금 많이 나오지 않을 거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저점의 매수회가 이번 주는 수익을 좀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일목균형표적으로 봤을 때 변곡점 자체가 이제 며칠 한 열흘 남았습니다. 변곡점이 한 열흘 후에 이제 변곡점을 보고 있는데요. 열흘 후에 변곡점 같으면은 후행 스팬으로 계산하면 여러분 알다시피 변곡점이 하방을 바로 이탈하는 것보다는 반등 후에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주가의 급락보다는 주가가 한 템포 반등하는 그런 국면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지금은 약세장입니다만은 반등을 한 템포 주가가 상승시키는 그런 모양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목균형표적으로 보시면 이제 후행 스팬만 남았는데요. 후행 스팬이 이제 선행 스팬 2 하방 이탈하면 주가는 대체적으로 이제 완벽한 약세장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약세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주가가 이 선행 스팬 2에 대한 지지가 한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번 장의 하락은 여러분 알다시피 이제 선물 문제입니다.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선물이 워낙 세게 붙었어요.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번에 이제 그 9월, 12월, 3월 물에서 손해나는 부분을 이번에는 굉장히 강하게 커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봐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외국인과 기관들이 여러분께서 제가 볼 때는 한번 크게 한번 그 기관들의 반등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기관들이 이번에 외국인보다 이제 집합력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외국인들이 현재 한 포지션당 500만 원 이상 먹고 있는데 기관들의 반등이 이번 주에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장 자체는 분명히 약세입니다. 고객의 득금이 18조를 넘어서지 못하고 17조 5천으로 봐서는 계속 약세 모양을 보인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가 전체적으로 조금 다 떴지만 미세한 그런 모양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지금 미세한 모양을 보이고 있는데 굉장히 장 자체가 지금 쉽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일단 선물은 외국인만 먹는 그런 장이 계속되는 그런 모양인데요. 일단은 제가 볼 때는 지금 253이지만 이번 주에는 260 가까이 가는 그런 반등장이 꼭 있을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천천히 지금은 투매보다는 저점 매수의 기회를, 물론 돈 현금은 없을 겁니다. 저점의 매수 기회를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그렇다면 오늘 저점 매수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현금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오늘도 어떤 업종 내지는 어떤 종목별로 매수해 보는 게 좋은 건지 한번 그 부분도 말씀해 주시죠. 최근에 이제 제가 알기로는 이제 각 이제 선도, 우리가 말하는 선도 이제 그 증권 방송들의 시청률이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우리가 그 사이 이제 입에 발린 말을 많이 했죠. 첫 번째는 이제 실적이 호전됐다. 그리고 사상 최대 실적이다. 그다음에 뭐 수급이 좋다 이런 식으로 주식 사라고 했는 주식들이 여러분들 전부 깡통 차거나 급락했다. 이번에 이제 저도 과거에 여러분 저때 이제 뭐 개별주나 테마주를 많이 했는데요. 그런 주식들이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워낙 외국인과 기관들이 선침해를 많이 해버리기 때문에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저도 뭐 애널리스트 하지만 애널리스트 하기에는 부족합니다만 애널리스트 한 사람들이 주로 말하는 게 이제 뭐 작년에 비해서 실적이 좋아졌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상 최대 실적이다. 업종이 좋다. 그 다음에 수출이 잘 된다. 이런 코에 발린 이야기를 갖고 여러분들을 많은 종목을 유인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안 됐고요. 일단 이번에 이제 주식이 상승했던 종목들이 보면요. 일단은 바닥에서 치고 왔던 종목들이 최고의 이제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역시 주가는 낙폭 과대보다 더 좋은 호재는 없다. 이게 이제 새삼 느끼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최근에 그 방송들, 저도 이제 많은 증권 방송들을 봅니다. 보면 그 사이 코스닥 추천했던 사람들은 막 장렬히 전사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 분들을, 그리고 또 과감하게 또 주가가 뭐 2,000포인트 가는데 2,300포인트 간다고 떠드는 분들, 그런 분은 좀 문제가 있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삼성전자는 쉬어가는 자리다.
네. 네, 삼성전자는 쉬어가는 자리다 이렇게 보시고요. 삼성전자 그다음에 이제 코스피 상위 1등 종목보다는 2등 종목 쪽으로 제가 볼 때는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히 이제 삼성그룹을 제가 이제 제일 좋아하는데요. 저도 옛날에는 테마주 뭐 이런 주식을 좋아했습니다. 왜? 제가 제 친히 교만한 마음도 있었지만 뭐 주가가 아무리 폭락해도 상한가 가는 종목 10종목 내가 노력하면 된다 이 생각을 했는데 그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일단 1등 주식을 사야 된다. 저도 이제 굳혔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20년 동안 우리나라 주식의 그 비율을 보니까요. 1등 주식 외에는 절대 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제 20년 통계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근데 오늘 이제 1등 주식은 그 사이 수익이 워낙 많이 난 상태에서 이제 그 일반 손이 좀 큰 분들이 많이 사가 있는데 이런 분들이 1등 주식보다는 제가 볼 때는 2등 주식입니다. 특히 삼성의 2등 주식들이 제가 볼 때 추가적으로 상승의 여력이 이제 충분히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2등 주식 쪽으로 특히 삼성그룹이나 반개 뭐 CJ라든지 신세계그룹 이런 부분에 대해서 2등 주식들을 물론 신고가 나는 종목을 따라서 하면 좋겠지만 신고가 따라가지 못하는 종목들은 보시는 분들은 저점에서 돌아 나오는 종목 쪽으로 매수하셔야 된다. 전제 조건은 제가 오늘 12시 지난주 목요일 날 놓고 했는데 오늘 12시에 보면 기본적으로 5일이평과 11일평이 살아있는 종목 쪽으로 사야 된다. 그리고 200일이평 위로 올라가는 종목 쪽으로 사야 된다.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려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12시에 여러분께서 수익률마다 시청을 하시면 그게 상세하게 제가 설명해놨는데 그래서 그런 주식 쪽으로 사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업종의 2등 주식은 제가 볼 때는 필요치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업종의 1등 주식 중 1등 주식이 두 개 가지가 있겠죠. 실적이 제일 좋은 주식, 그 다음에 제일 비싼 주식이겠죠. 그 다음에 이제 대표적인 종목, 거의 뭐 중복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실제로 이제 코스피 200 종목 중에 이제 업종의 대표 종목, 업종의 실적이 제일 좋은 종목, 가장 저평가 종목 해버리면 실제로 보면 종목이 한 2, 30개로 압축이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그런 부분에 매매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요즘 뭐 밤마다 울면서 전화 오는 분도 많아요. 역시 누구를 믿고 한다. 주식은 누구를 믿을 게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1등주만 믿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하여튼 1등주에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 그리고 일단 201일평의 201일평이 노란선인데요. 201일평 살아있는 종목 아니면 바닥에서 5일이평, 11일평 돌리는 종목 쪽으로 사셔가지고 지금은 단기 3박 4일 스탠드런 작전 아니면은 제가 볼 때는 네, 제가 볼 때는 일단 중기적으로 저점에서 중기적인 관점으로 매수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굉장히 신중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주식이 붉을 때 주식 사면 물 먹기 때문에 검을 때 사는 그런 지혜로움이 필요하다. 하여튼 모피를 여름에 사라듯이 그렇게 쌀 때 될 수 있는데 10회라도 싼 상태에서 해야 된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럼 대표님이 좀 요즘에 관심 갖고 있는 업종이 있다면 어떤 업종 쪽에 있을까요? 글쎄요, 제가 네. 지금 업종 중에 이제 저는 그 제철 업종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포스코를 여러분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포스코 수익이 생각보다 안 나네요. 그래서 네. 물론 제철 업종이 경기 민감주기 때문에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근데 실적이 이제 제가 볼 때 더 나빠질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제철 업종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특히 포스코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물론 뭐 삼성전자도 좋아합니다만 포스코 쪽을 좋아하는데 이런 부분에서 수익이 안 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생각보다 이제 금융주들이 이제 굉장히 실적이 좋거든요. 금융주들이 거기다가 이제 저축은행 문제 리스크 때문에 이제 금융주들의 실적에 비해서 주가가 굉장히 지금 약세나 좀 밀리는 그런 부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융주들을 좀 관심을 전 굉장히 두고 있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주가가 어떻게 시작하기 위해서는 일단 트로이카가 떠야 됩니다. 트로이카가 뜨기 위해서는 은행증권건설을 트로이카로 하죠. 그래 트로이카가 떠야 된다. 트로이카들이 주가가 일단 자리를 확실히 잡아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장 자체가 약세라고 제가 이제 규정하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술적 분석에서는 61일평의 꺾임이지만 기본적 분석으로는 트로이카 주식의 약세 부분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트로이카 특히 뭐 증권주들이 실적이 굉장히 좋거든요. 어쨌든 증권주들은 고개 숙이고 있습니다. 뭐 대우증권 이런 만 원짜리 이런
그다음에 우리 금융이 여러분 아시면 12,000원다든지 하나금융이 뭐 38,000, 제가 볼 때 삼성증권이 5만 원 고점 대비 반절 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는 금융주가 굉장히 저평가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뭐 단기적으로는 안 되는데 금융주가 굉장히 저평가됐다 이렇게 보고요. 우리가 이제 그 장이 일단 뭐 약세장 기준할 때 보통 내수 종목들이 뜨면 보통 약세장 모양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수 종목이 분명히 지금 그 상승하는 굉장을 많이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께서 냉장에 좀 봐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요즘 코스닥 종목이 몇몇 종목이 움직이는데 코스닥 종목을 많은 분이 전화옵니다. 미련 때문에. 옛날에 코스닥 종목이 이제 물 먹었으니까 원수 갈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절대 안 됩니다. 물론 뭐 지금 그 코스닥 종목을 워낙 많이 빠졌으니까 코스닥 종목이 여러분 뭐 될 걸로 생각하고 있지만 천만에 만만에 말해서 그렇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코스닥 종목은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절대 지금 이거는 태생 자체가 이제 저질적으로 태생했습니다. 이 코스닥을 만든 정권 자체가 양아치 정권이었기 때문에 코스닥 종목은 절대 만들면 안 된다 이렇게 보시고요. 특히 대선 테마를 만든다는 것은 누구를 믿습니까? 가장 믿지 못하는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그 정치권이기 때문에 대선 테마 이런 종목을 만든다는 것은 절대 조상을 부정하는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독교 이론 중에 일라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하듯이 한국 정권에서 1등 주식 외에는 두지 말라 이렇게 제가 말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1등 주식 외에는 절대 쳐다보면 안 된다. 너무 누차 이야기를 하고요. 잡주는 잡놈들만 맞히는 게 잡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방송에도 아직까지 잡주 추천하는 잡놈들이 많은데 그 놈들은 여러분 등쳐가지고 먹을 놈들이다 이렇게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아무쪼록 오늘 또 여러분 뭐 당분간 신용이 선물이 2조 이상 걸리게 되어 선물 동향을 계속 보셔야 됩니다. 선물 동향을 계속 보시고요. 두 번째는 삼성전자 두 종목만 보면 된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선물 동향과 삼성전자 이 두 개만 보면 오늘 장 자체는 모든 것이 끝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삼성전자가 2주 연속 떨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번 주가 삼성전자가 떨어지면은 삼성전자가 흑산병 납니다. 그래서 그러면 한번 꺾어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삼성전자는 일단 120만 원은 한번 깨진다 궁극적으로 2단 하락으로 궁극적으로 깨진다는 데는 의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일단 약세장 모드로 하지만 이번 주는 반등의 기회가 있다.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외국인 선물과 삼성전자 주식만 보면 이번 주는 거의 다 이야기되는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도 대응 전략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청송촌룸 신창환 대표와 함께했고요. 신창환 대표의 증시타파는 오늘장, 내일장 일부에서도 이어지니까 이 시간대 마감 전략 놓치지 마십시오. 네, 센걸 시장을 부탁해 시작하겠습니다. 이순복 전문가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보냈습니다. 네, 저도 뭐 잘 보냈는데 오늘 이번 한 주도 좀 파이팅해서 시작을 해볼까요? 우리 PD님께서 강하게 원하셨던 네. 어떻게 보면 그 센 걸의 가장 센 이야기를 오늘 들고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네. 또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실 텐데 저도 좀 기대를 안고 먼저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간밤 뉴욕 증시가 좀 혼조세로 마감을 했잖아요. 근데 그 재료 가운데 하나가 JP모건의 쇼크가 아니었나 싶어요. 네, 그러니까 JP모건을 네. 비롯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에 있는 월스트리트에 있는 금융가가 2008년도에 이제 금융위기에 워낙 방만 경영을 하다 보니까 네. 리스크를 한 방 먹었습니다. 이거를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마치 우리 현물 매매하시는 분들이 손실을 많이 보다가 이거를 네. 하루 만에 빨리 회복하기 위해서 선물을 옵션을 하시는 것 같은 똑같은 패턴을 보여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관련해서 JP모건의 파생 손실 충격으로 은행주가 좀 하락을 했고요. 네. 그리고 대신에 이제 미국의 미시간대 5월 소비자 심리가 예상치보다 4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은 지표를 굉장히 좋게 보이려고 하는 모습이었고요. 제가 오늘 이제 방송 준비를 하면서 아침에 뉴스를 봤더니 이제 스페인 시위가 뭐 10만 명이 집결해서 네. 시위를 했다라고 얘기하는데 스페인을 비롯한 지금 유로존에서 시위한 거는 오늘 내일 한 게 아니라 그쵸. 단지 이제 오늘 뉴스에서 좀 부각이 됐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스페인에 대한 시위로 인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서 이렇게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또 그리스가 이제 유로존을 탈퇴하면 전 회원국의 그 신용 등급을 강등하겠다라는 이제 협박까지 했기 네. 때문에 이런 부분들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리스를 토닥토닥 거릴 수 있다는 부분, 정 말을 안 들으면 정말 유로존을 내서 이렇게
제외시키는 제명이 됐어야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그런 관점으로 해서 너무 이 유럽이라든가 이런 유럽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일단은 여러 가지 재료들이 또 이번 주에도 발표가 될 테니까요. 저희 또 굿모닝 대박예가 함께 하시면서 미리 점검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또 앞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센 이야기 정말 센 걸 들고 오셨다고요. 네. 제 오늘 제목이요. 전문가, 젊은가. 라고 제가 말장난을 쳤습니다. 제가 네. 이 말장난 치는 걸로요. 정말 저를 대한민국에 태어나신 우리 부모님께 너무 감사드리며 한글을 만들어주신 세종대왕님께 정말 깊이 감사드립니다. 네. 제가 미국에서 태어났으면 영어를 못해서 이런 말장난 못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제 전문가, 젊은가라는 걸 들고 왔고요. 우리 앵커님은 혹시 이 생활의 달인이라는 프로를 보시나요? 아, 자주 보죠. 네. 근데 네. 그 방송을 보면서 느끼시는 점이 어떤 생각을 한번 해보셨어요? 달인, 과연 달인이 뭘까? 과연 네. 우리 생활 속의 달인이 정말 정말 대단하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예, 저는 이제 달인과 특히 지금 주식 시장의 전문가랑 비유를 했을 때 그 생활의 달인에 나오는 달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네. 자기의 일은 기본적으로 100% 완벽하게 하고 음. PD님께서 제시하는 어떠한 옵션도 훌륭하게 해내는 네. 그런 거를 달인이라고 하죠. 그 달인을 전문가라고 호칭을 한다면 대부분의 주식시장 전문가들은 시장이 빠질 때는 시장이 예측할 수 없어서 어려워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라는 변명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되면 주식 전문가란 얘기를 쓰지 말라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이제 되게 재밌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궁금한 게 오늘 이야기가 왜 전문가인지 다른 이슈들 정말 많은데 그중에서 전문가를 들고 오신 이유가 또 궁금한데요. 네,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대박이란 단어고요. 네. 이 프로그램 이름이 대박 예감이잖아요. 네, 맞아요. 우리 PD님이 소심하게 저희는 대박 예감이에요.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대박 줄게 이러면 저 출연 안 할 거예요라고 제가 협박까지 했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폭락이란 단어를 되게 싫어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제가 몇 년 전에 다른 증권 방송에서 이 대폭락이라는 거를 잘못 발음을 해서 개폭락이라고 방송을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네. 제 방송 보신 분들이 정말 실감나게 폭락이라는 거를 이렇게 느끼게 했다라는 그래서 정말 그렇게 실감나는 단어를 쓰지 않을 거라면 폭락이라는 단어는 좀 안 썼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전문가란 단어를 좀 들고 나왔는데 사실 저는 전문가란 단어 저한테 쓰는 것도 사실 좋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사실 뭐 지상파 이런 예능인들한테는 뭐 유재석 씨, 박명수 씨 이런 C자를 붙이는데 아직까지 증권방송에서는 네. 뭐 호칭 내지는 뭐 대표님 이런 부칭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순복 씨는 좀 어려우시죠. 어떻게 한번 시도를 해볼까요? 그렇죠. 이순복 씨. 이순복 씨가 네. 어려우시면 뭐 이순복 열매, 뭐 이순복 줄기 이런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단어가 세 가지가 왔는데요. 오늘 전문가란 이야기를 들고 나온 이야기는 이번 변동성에 마찬가지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희생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과연 전문가는 교주인가 아니면 투자금을 유치하는 사람인가라고 했는데 제가 이 개인기를 하면 제발 주위에서 말립니다. 하지 말라고. 그런데 제가 아는 어떠한 네. 전문가는요. 바로 사람 말이야! 왜 안 사? 막 이러신대요. 아, 네. 예, 그래서 이제 다 좀 잔잠해진다면 사셨나요? 라고 굉장히 우아하게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고 합니다. 또 어떤 전문가분들은요, 손절을 시켜놓고 또 우신대요. 그래서 정말. 예, 제 시청자분이 네. 이순복 씨 있죠. 제가 이렇게 가입한 전문가는요. 손절시키고 너무 마음이 안타까워서 우신대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네. 아니 왜 울어요? 그렇게 미안하면 회비를 돌려주면 될 것이지. 정답이네요. 예,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정 전문가들은 뭐 네. 팬들이나 아니면 회원들을 이제 투입해서 바람잡이 노릇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 서울경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특히 이제 아버님 때, 어머님 때 되시는 연륜이 있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은 방송을 보시면 아시거든요. 고수가 나오면 이 후광에 마치 형광등 100개를 이렇게 펼쳐놓은 듯한 네. 그러한 후광이 보일 거기 때문에 그러한 바람잡이 노릇을 이 필요한 것은 전문가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 가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전문가란 단어에 대해서 한번 공감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 그럼 뭐 저희 방송도 그렇지만 이 전문가들의 종목을 많이 선정을 하게 되는데 과연 어떻게 선정하는지 그 방법도 좀 궁금한데요. 네, 그 애널리스트는 사실 네. 기업을 방문을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전문가들은 과연 자기가 추천하는 종목의 기업에 방문을 해서 주포와 만나서 주포가 아니죠. 주식 담당자와 만나서 한번 기업에 대한 실질적인 얘기를 듣는지 안 듣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부분 이제 투자 설명회를 가면 처음엔 시황을 막 얘기하고요. 마지막에 이제 자, 지금부터 회원에 가입을 하시는 분들한테 대박 종목주를 드리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CG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 정보들이 무언가 정말 기업을 방문한 이런 내용이 아니라 지인을 통해서 어떠한 그 내부자 정보 같은 매매로 정보를 뿌린다는 것도 좀 잊지 마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시대를 읽지 못하는 전문가들이 되게 많습니다. 네. 사실 저도 이제 증권사 다닐 때 제가 주식을 배웠을 때 일정 매매, 뭐 재료 매매 이런 걸 배웠는데 이러한 주식 패턴이 시간이 바뀔수록 변화되고 발전하고 그렇게 모습이 바뀌는데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아직까지 일정 매매 때문에 이런 정보지 뿌리고 네. 뭐 무슨 일정이 있습니다. 체크해 보십시오라고 이러한 그 흔히 얘기하는 찌라시를 뿌리는 전문가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과연 제대로 그러니까 종목을 선정하는지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모든 전문가가 이러는 게 아니라 일부 전문가 좀 그렇기 때문에 오늘 또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우리 네. 앵커님은 네. 이 주식 시장에 정말 고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제 앞에도 계신데. 저는 아닌가요? 고수 아니라 저는 주식방송 예능인이라니까요. 네, 근데 네. 제가 생각하는 주식시장의 고수는 있습니다. 저도 진짜 만나봤고요. 네. 이거 제 팬들은 이제 그분이 누군지까지 이제 아시는데요. 대부분 근데 제가 주식을 알고 있는 그 주식 고수한테 제가 몇 년 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주식을 정말 잘하면 증권회사 입사해서 그렇게 뭐 명함도 좀 파고 직책도 좀 갖지 왜 이렇게 제야에서 조용히 생활을 하냐고 물어봤더니 네. 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런 짓을 하겠느냐. 내가 내 돈을 벌어서 내가 잘 살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진정한 고수는 이렇게 얼굴을 드러내지 않고 정말 자기 행복을 위해서 저 밑에서 열심히 주식 매매를 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대박을 내주겠다 뭐 이러한 전문가분들은 제가 이제 아까 대박이라는 단어 싫어했다고 말씀드렸던 네. 것처럼 뭐 그런 것도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전문가분들이 없는 이유가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허접하죠. 어떻게 보면 외국인들의 손에 의해서 많이 흔들리고 그리고 이제 경고하지 못하다 보니까 가장 파생이 잘 발달된 나라. 그리고 어떠한 특정한 그 기관 매매 주체로 인해서 많이 흔들리는 시장. 그래서 정보력에 돈에 약한 개인 투자자들이 매번 당하는 시장. 뭐 이래서 우리나라 시장이 이게 견고하지 못한데요. 그래서 제가 결국에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저 피디님 저기 우리 국장님한테 제가 영상 편지를 하나 준비를 했습니다. 네. 제가 굉장히 야심차게 준비를 했으니까요. 자, 하겠습니다. 큐! 자, 존경하는 국장님. 제가 서울경제 스태프분들과 정말 하고 싶은 방송이 하나 있습니다. 네, 제 인생의 멘토가 있는데요. 멘토에게 무언가 조언을 하면 그분이 그러십니다. 제발 이순복 씨 사고 치기 전에 얘기를 하라고. 마치 지금 대부분의 그 증권 방송에서 항상 개인 투자자분들이 30%, 40% 손해 본 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고민하는 거를 네. 해결도 못 해줄 거면서 그런 방송하지 말고 개인 투자자분들이 정말 관심 있어 하는 종목들에 매수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5가지 정도를 정해줄 수 있는 그러한 프로. 제가 친절하게요. 프로그램 이름도 준비를 해왔습니다. 사기 전에 물어봐 좀 해서 네. 예, 줄여서 뭐 사봐 좀인데 물론 이제 어르신들이 보시기엔 쟤는 뭐 이렇게 응? 반말을 해 이러는데 그거는 제가 이제 예능과 능력으로 제가 한번 커버를 할 텐데 하여튼 서울경제방송 가능하면 좀 잘생긴 PD님이랑 똑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국장님께서 좀 잘 참고해 주시면 좋겠네요. 자, 그렇다면 오늘 또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장입니다. 오늘 증시 어떤 각오로 임해봐야 할지 좀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 증시는 나스닥은 상승을 했습니다. 다우지수는 약했고요. 미국은 지금 그 소비자 심리지수든지 이번 주에 나오는 뭐 주택 지표라든지 어떻게든지 무언가 주가를 좀 부양시키려고 하는 모습인데 제가 오늘 아까 왜 우리나라 시장이 견조하지 못했다고 얘기했냐면 금요일날 시장에 의외로 굉장히 장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주일 전에 지금 센 걸 한 지가 딱 일주일 됐는데 제가 그때 이제 2000포인트를 지지하는지 안 하는지 뭐 이런 테스트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네. 화요일쯤인가요? 2001포인트를 한번 잠깐 찍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주일 만에 이제는 1900포인트를 내려가느냐 안 내려가느냐 이런 걱정거리를 지금 안고 장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네. 지금 무엇보다 우리나라 시장이 글로벌 시장보다 약한 이유는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개인의 투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1900까지 빠지게 되면 개인 투자자들이 투매가 나올 거고 그렇게 되면 반등이 보이겠죠. 아까 이제 신창한 대표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우량주 믿으라고. 네. 그러니까 우량주 갖고 계신 분들은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 바닥을 찍으면 다시 기술적 반등. 그 반등이 유럽의 그리스를 다 토닥토닥 거릴 수 있는지
이슈든지 아니면 미국의 경기 부양이든지 어떠한 이슈로 인해서 하여튼 반등을 보일 거기 때문에 오늘 혹시 추가 하락이 보이더라도 투매에 동참하지 마시고요. 또 하나는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은 계속 내내 팔고 있지만 기관들은 코스닥을 의외로 매집을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계속 코스닥의 매집이 이어지고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물론 이제 그 큰 종목들이 쉬어간다 그러면 그 작은 코스닥 종목들로 기관들의 매기가 몰려서 움직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런 것도 한번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고 단지 이번 주에 외국인들의 강도가 약해지면서 다시 매수세로 전환할 수 있는 그 모멘텀이 뭔지 찾는 것도 이번 주에 우리 시청자분께서 하셔야 될 하나의 숙제인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요즘 시장 대응하기 정말 힘들 텐데요. 오늘 말씀 좀 위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센걸 이승복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내일 시간도 기대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주식의 지존 평택촌놈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하는 평택촌놈의 승부 전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평택촌놈 정호영 전문가 전화 연결해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네, 잘 네. 보냈습니다. 예, 먼저 지난 금요일 너무 흐름이 안 좋았습니다. 지수가 10,910포인트까지 밀렸는데 먼저 시황 정리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은 단기 전망에 대해서만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핵심 포인트 3가지 전달하겠는데요. 자, 첫 번째는요, 적어도 코스피는 장중 기준으로 1900선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분명히 지난주에 출연하면서 1950선 무너질 것이고 1900선도 무너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데 사실 1900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확실하게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1900선 이탈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자 이렇게 설명드리겠고요. 자, 포인트 두 번째는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1900선이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지속적으로 하락하기보다는 횡보 또는 반등이 한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고요. 자, 세 번째 뭐냐? 자, 그러면 앞으로 장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저는 단기적으로는 혼조세, 그러니까 1900선 이탈됐다가 다시 좀 횡보하거나 반등하거나 뭐 이런 상태가 아마도 나올 겁니다. 다만 중기적으로는 더 빠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잘 명심하셔야 되는데요. 첫 번째는 1900선 이탈된다. 두 번째는 그렇다고 하더라도 계속 빠지기보다는 좀 어떤 횡보라든가 혼조 이런 상태가 올 것이다. 그러면 1900이 바닥이냐? 그건 절대 아니다. 이렇게 저는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1900선이 이탈된다면 뭐 저점 매수도 가능하겠다라는 이런 의견도 들어봤었는데 그렇다면 주식 비중은 어느 정도로 실어봐야 하는 겁니까? 네, 1900선 이탈되면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저점 매수 하셔도 됩니다. 하지만 저는 중기적으로는 저점 매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출연은 지난주부터 했지만 지속적으로 2050선에서 고점 찍은 이후에 계속 내려갈 거라고 전망한 상태인데요. 저는 아직까지는 좀 더 보수적으로 생각하자 설명드리겠는데 첫 번째, 자, 주식 비중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직장인들은 반드시 엄수해 주시고요. 전업 투자자들은 약간 능력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이제 융통성을 발휘해 주셔도 되겠는데요. 여전히 1950선 아래에서는 직장인 같은 경우 그냥 0% 하세요. 그리고 좀 하겠다 싶으면 한 15%. 다만 1950선 이상에서만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밑에서는 단타도 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직장인들 단타 매매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예 포기하시고요. 저는 이미 지난주에 계속해서 1950선 이탈됐을 때는 매매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전업 투자자들은 오늘 같은 경우 한 10에서 20% 정도 가볍게 개별주 위주로, 그러니까 우량주 들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락하는 패턴에서는 우량주 들어가봤자 사실 기분만 내다 말기 때문에 개별주만 초단타, 그러니까 오늘 샀다 오늘 팔거나 아니면 잘해야 1박 2일 코스 정도로 대응해 주시면 딱 좋겠습니다. 예, 직장인분들 좀 빨리 주식 투자하고 싶으실 텐데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좀 관심 갖고 지켜볼 만한 테마나 업종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업종 같은 경우에는 네. 오늘도 뭐 특별하게 제가 언급할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업종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수에 따라서 대체적으로 이제 연동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사실 뭐 크게 실속이 없기 때문에 하지 않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겠고요. 이제 참고로 한 말씀 드리면 개인들의 3대 집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개인들은 매수가에 대한 집착이 강해요. 그래서 손해보고 못 팔겠다. 그런 생각 때문에 손실이 오히려 더 커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특정 종목에 대해서 굉장히 너무 사랑한 나머지 오히려 그게 더 망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
항상 주식 비중 100%가 안 되면 초조해하거든요. 바로 그것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세 가지를 좀 유념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자, 테마는요. 오늘은 방위산업주를 한번 공략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난주 금요일에 분명히 정치인 테마주 말씀드리면서 문재인 관련주가 결과를 떠나서 현재 저위험 고수익 구간이기 때문에 배팅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마도 오늘부터 문재인 관련주가 굉장히 급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요일에 잡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단기적으로 한 30% 이상 수익을 노리면서 홀딩해 주시면 아주 딱 좋겠다. 이렇게 제가 좀 정리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직장인 투자자분들은 매매보다는 관망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셨고 또 능력 있는 전업 투자자분들은 우량주보다 약세장에서는 개별 종목주도 유망하겠다라는 말씀해 주시니까요. 시청자분들 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평택총론 정호영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샘플러스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입니다. 네, 저희 서울경제TV 샘플러스에서는 증권 전문가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샘플러스 라인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김영근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제일모직은 최근 기관이 순매수 이어가면서 주가 상승폭이 커지고 있는데요. 제일모직 AS부터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점검 부탁드릴게요. 예, 기존에 좀 보유했던 그 종목들에 대한 예. 점검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모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5일선을 뭐 타고 계속해서 상승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 뭐 삼성전자의 상승 이후에 후발주자로서의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뭐 삼성 SDI, 제일모직 이런 식으로 최근에 또 삼성 테크인의 흐름도 상당히 좋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그런 후발주자로서의 어떤 역할을 좀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이러한 시장에서 상당히 좀 어려운 시장인데요. 이러한 시장 안에서 현재 상태에서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그러한 자리가 아닌가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좀 편입한 가격 대비해서 어느 정도 이제 수익 구간이 좀 들어갔기 때문에 일부한 그 물량 중에서 한 3분의 1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 제가 이제 목표가 제시는 한 11만 원 정도를 해드렸는데요. 어느 정도는 좀 3분의 1 정도는 수익 실현 좀 하고 10만 5천 원 제가 제시를 해드렸죠. 10만 5천 원 제시를 해드렸는데 어느 정도 한 3분의 1 정도는 수익 실현을 하고 나머지 비중만 좀 더 끌고 가는 전략을 그렇게 좀 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재 상태에서도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한 자리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종목을 또 말씀을 드리면 일단 잘 가고 있는 종목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세실업 같은 경우도 현재 지금 계속 50주 신고가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도 뭐 수익률이 지금 꽤 괜찮게 계속 나타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현재 시장에서 잘 가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계속 뭐 보유하는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계속 보유하는 전략이 맞다고 보고요. 물론 이제 어느 정도 수익 구간에 들어갔을 때는 일부는 또 수익 실현하는 전략도 반드시 또 펼쳐야 된다. 수익을 꼭 챙겨 나가야 된다는 부분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관점에서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도 3분의 1 정도는 수익 실현 후에 나머지 비중을 좀 끌고 가는 그러한 전략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모직과 한세실업 같은 경우에는 비중 지금 보유하고 있는 물량의 3분의 1 정도는 수익 실현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후에 흐름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 대응을 한다든가 아니면 21선 대응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으로 좀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의 흐름을 보면서 추후에 다시 체크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좀 좋지 못한 흐름을 보여줬던 부분이 바로 이제 건설주죠. 대형주 부분에서 조금 우리가 손실을 본 종목인데 삼성물산 같은 경우 지난주에 좀 강한 반등도 있었으나 다시 한번의 어떤 또 매물을 좀 맞으면서 특히나 이제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좀 나타나는 모습이었습니다. 외국인들의 수급은 아직 깨지지는 않은 모습인데요. 기관들의 좀 매도세가 계속 지속이 되면서 종목 건설주 전반적인 그 종목의 흐름이 상당히 좀 타겟이 된 모습이죠. 상당히 좀 하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인데 일단은 좀 길게 봤을 때 추후에 어떤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좀 가시화되는 그런 부분이 나타나야지만 주가가 좀 회복되리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시장의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이번 주에는 좀 낙폭과대한 종목들의 어떤 반등들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개인적으로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반등들이 좀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나 좀 탄력이 상당히 둔화되고 올라오는 과정에서 매물들을 좀 상당히 맞게 되는 그러한 흐름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성물산 같은 경우는 포트에서 좀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호남석유도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 단기적인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죠. 단기적인 반등을 노리고 들어가는 종목이라고 분명히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제 추가적인 편입을 하고 나서 좀
단기적인 상승을 보여줬지만 추가적인 매수라든가 이런 부분은 제가 반대를 꼭 말씀을 드렸었고요. 단기적으로 30만 원까지였던 반등을 노렸으나 30만 원까지 오지 못했죠. 반등이 좀 그다지 강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주가가 좀 꺾이는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일단 주말에 이제 중국에서 지준율 인하 부분을 또 발표하게 됐죠. 그래서 아마 오늘 또 화학주들 같은 경우 좀 반등 예상이 됩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이러한 반등 앞으로의 어떤 반등 바닥을 확인하는 과정이 나타나리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을 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일단은 이 종목 또한 반등 이후에 뭐 잘 수익을 좀 빠르게 챙기신 분들은 괜찮겠지만 일단 다시 또 손실 구간에 좀 들어간 상태인데 이 종목 또한 또 포트를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상태에서 마냥 그냥 들고 기다리는 부분보다는 조금 빠르게 탄력적이지 못한 종목들은 좀 정리를 하고 좀 관망을 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호남석유 같은 경우도 좀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고, 골프종 같은 경우에도 좀 좋은 흐름이 나타난 이후에 현재 좀 자꾸 긴 음봉들을 맞으면서 매도세도 좀 간간히 나오면서 주가에 좀 탄력을 좀 잃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좀 길게 봤을 때는 사실 뭐 전혀 이상이 없는 종목이 이상은 없지만 일단 포트에서는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삼성물산, 호남석유, 골프존 이 세 종목을 좀 포트에서 제외를 시키도록 하겠고, 나머지 종목들 같은 경우는 그대로 뭐 예림당이나 아나페스트라든가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은 조금 더 보유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점검 받아봤습니다. 내일도 확실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시장이 좀 상당히 어려운데요. 한 주간 또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영근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양순모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한국사이버결제 5일선이 다시 꺾였습니다.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데요. 오늘장 대응 전략 세워주시죠. 네, 한국사이버결제 지난 금요일, 네. 살짝 조정폭을 맞았는데요. 여전히 바닥권에 놓여진 종목이라 하겠습니다. 우선 상단 60일선 매물저항을 막고 또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겠지만, 일단 기관 투자들이 꾸준한 매수세에 힘입어서 일단 8,300원, 저항 돌파 이지 보여주는 종목이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8,100원 돌파한 이후부터는 조정이 필요해 보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8,100원에서 좀 비중을 축소하자라는 이렇게 의견을 제시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무리해서 추격 매수를 하기보다는 신규 진입을 고려하시는 투자자분들이라면은 8,300원 돌파를 한 이후에 좀 보자라는 의견을 좀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또 기존에 보유하신 투자자분들은 비중 축소된 물량 계속해서 들고 가보자. 여전히 바닥 구간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되면서 일단 보유에 대한 관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보유하는 의견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오늘 가지고 나온 관심 종목은 파트론이라는 종목입니다. 네. 이전부터 제가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인데요. 그동안이 일단 뭐 시세 부진, 또 탄력 둔화로 인해서 이제 관심 구간에서도 배제되었던 종목이었는데, 하지만 그동안이 긴 기간 조정을 거치면서 상단 매물 돌파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켜보고 있었는데, 지난 금요일 거래량이 좀 동반되면서 상승 시도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파트론도 마찬가지지만 스마트폰 시장 성장과 또 휴대폰 출하량 증가에 의해 폭발적인 매출 성장, 그리고 외형적으로 수익 증가된 부분들이 기대감이 많은 종목이기도 한데요. 이번에 또 갤럭시 노트, 또 판매 호조로 인해서 갤럭시 3에 대한 이런 신제품 출시에 대한 기대감도 여전히 남아있다. 그래서 카메라 모듈 사업에 대한 이런 수혜가 여전히 예상이 되고 있고, 또 그동안 주력하였던 제품도 이제 업그레이드 성능을 또 기대하면서 시장 성장 발판에 또 도입된 자리라고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긍정적으로 판단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최근 들어서 종목들이 주봉상 21선 이하에서는 움직였던 종목들이 반동성이 없이 또 탄력이 부족했던 흐름들이었는데, 최근 들어서 파트론은 지난주 금요일 주봉다리 21선을 안착을 하면서 거래량을 탄력적으로 좀 보여준 이후에 21선은 회복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들에서는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 않는가라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매수가는 한 13,700원부터 한 13,800원 자리에서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고요. 단기 목표가는 15,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타이트하게 13,000원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 13,700원에서 13,800원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양순모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중환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종목 메리츠화재 12,000원 선이 위협받고 있는데요. AS 부탁드릴게요. 예, 제가 강력하게 지지하던 네. 61선을 이탈하면서 음봉이 발생하였습니다. 기관과 외인의 매도세가 주범이었던 것 같고요.
금일 전략은 12,000원을 지지 못한다면 21선까지 지지를 확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매입과 이탈 시 비중 축소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저번 주 그 수익 중이었던 여러 종목을 포트에서 제외시키고 새롭게 신규 종목으로 포트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금일 메리츠 화재도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정리해서 현금 확보를 충분하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현금 확보하는 전략 세워주셨고요. 오늘은 어떤 종목을 추천해 주실 건가요? 오늘은 반도체 업체인 STS 반도체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예, 현재 반도체 관련주가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판단되어지고요. 2분기 이후부터 메모리 반도체 상승세가 기대되며 반도체 후공업체인 STS 반도체 주가도 상승의 기대감을 해보겠습니다. 최근 대규모 신규 인수권 부사채 발행으로 그 주주들의 실망감과 기관의 대규모 매도로 주가가 하락하면서 메리트 있는 가격대에 왔다고 판단되고요. 악재 속에 물량을 모아가라는 주식 명언이 있듯이 STS 반도체를 6,000원 중후반대부터 모아가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듯해서 추천 종목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매수가 6,000원 중후반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한 번 더 좀 정확하게 짚어주시죠. 네, 매수가는 6,700원에서 6,800원 사이 매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가는 6,500원, 그리고 목표가는 21선인 7,300원 정도 1차적으로 잡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중환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상로 전문위원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지난 캠트로닉스 반발 매수 들어왔는데요. AS 세워주시죠. 예, 맞습니다. 일단은 반발 매수가 들어왔는데, 생각만큼 크지는 않았어요. 생각만큼 크지 않은 반발 매수라서,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좀 더 지켜보시면서, 일단은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가격이죠. 14,000원까지는 문제없이 그래도 조금 더 들고 계시자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에는, 미리 말씀을 드렸지만요. 악재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지금은 조금 저기 추가 상승이 기대가 되는 구간이라고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코롱 머티리얼은 손절 라인이 14,200원을 이탈했는데요. 오늘 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해 볼까요? 네, 이탈을 했기 때문에요. 과감하게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일단은 과감하게 제외를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단은 죄송합니다. 뭐 제가 생각했던 방향과는 반대 방향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예, 제가 못 맞춘 게 죄송하고요. 그래서 요거 따라서 하셨던 분들한테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코롱 머티리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가 생각했던 거하고 다른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일단은 손절하시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화요일에는 좀 더 괜찮은 종목들, 수익률 높은 종목으로 다시 꼭 멋진 모습으로 찾아뵙고자 노력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내일도 확실한 AS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상로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샘플러스 라인업의 강동석이었습니다. 네, 오늘 5월 14일 월요일장 개장 한 18분 정도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방송도 함께 하시면서 오늘장 힘내시고요. 또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